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번 시간은 지진하중입니다. 지진하중에 대한 구조물의 리스판스가 되겠습니다. 앞에 시간에 이제 일반하중을 공부했죠. 이게 일반하중 중에서 일반하중은 뭐 제너럴하니까 모든 걸 포함하니까 그중 지진하중에 대해서 N과 K와 C를 가지고 있는 구조물을 어떻게 리스판스 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도화를 보고 한번 개념을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게 댐핑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 질량을 갖다 요 절점에 럼핑해서 했다고 합시다. 이게 요 기둥하고 뭐 이렇게 모든 걸 갖다가 상부점에 럼핑해서 해서 요게 이제 M이고, 그 다음에 강승은 뭐 보와 기둥을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감시값을 C라고 합시다. 이렇게. 지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반이 지진에 의해서든 뭐 바퀴를 달아서 뭐 밑에서 움직였던 어떤 방식으로든 요소 요만큼 요렇게 지반이 요거는 1자유도계로 보고 1자유도계 보겠어. 자, 1자유도 XT라고 봅시다. 어떤 식으로든 지반이 이렇게 베이스가 시간을 가지고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움직였다 칩시다. 구조물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림에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매스 센터도 요 X 베이스가 움직인 만큼 이렇게 오른쪽 움직였죠. 이렇게 매스 센터 이렇게 움직인다. 요만큼 움직인 거는 하부에 요 움직인 그거하고 거리가 같겠죠.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해서 요게 요렇게 X 베이스 T만큼 움직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체크할 점은 요 집안이든 뭐 바퀴든 요 하부에서 이렇게 구조물을 움직일 때 등소운동을 속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속도가 일정하게 등소운동이니까 등소운동을 하면 요 당초 프레임은 변형하지 않습니다. 그냥 움직이고 맙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요게 요즘에서 요렇게 움직이면서 이게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 늘어나든 줄어들든 변하게 되면 요 프레임은 뭐 어떤 방식으로든 요렇게 변형합니다. 뭐 가속이 크면 클수록 변형이 커지겠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 감속을 해버리면 우리가 앞으로 쏠리고 가속을 하면 뒤로 쏠리는 것 같이 구조물이 변형해 가지고 이 점이 요즘으로 요렇게 매스 센터가 움직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움직이는 걸 우리는 상대변이라고 합니다. 댐핑도 요리 됐다가 마지막에 요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변이 지반 변이와 요 상대 변이를 합한 걸 우리는 XT 절대 변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검은색의 구조물에 지반이 지진에 의해서든 뭐 건물에 바퀴를 달아왔었던 이렇게 베이스가 지점이 이렇게 움직이면 가속, 시간에 따라 속도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이런 가속 운동을 하면 당초 구조물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형된 위치를 변해낸 상태에서 이게 다시 변형하게 됩니다. 가속하지 않으면 변형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 구조물에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자, 강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K 강성, 강성에서
강성저항, 스티프너스 저항이 돼서 강성저항이 되고 fx가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k 값에다가 최종 k 값이 되겠죠. 여기다가 변형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 변이에 비례합니다. 이게 상대 변이가 되고, 당연히 이 변이는 정력학적 입장에서는 변형 디포메이션이 되겠죠. 변이는 디스플레이스먼트고, 동력학적 관점으로 보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되고, 정력학적, 재력학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디포메이션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감쇄도 정합니다. 이렇게 감쇄 정함. 요거는 C 값에다 감쇄 값에다가 속도에 비례하겠죠. 상대 속도에 비례합니다. 자, 마지막에 요렇게 가속 운동을 해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변형을 했기 때문에 요 가속 운동은 관성력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니셜이 앞에 내가 설명했잖아요. 몇 회차인가? 뉴턴은 이걸 갖다 겉보기 힘이라 했잖아요. 같이 비관성계에서 가속 운동을 하는 레퍼런스 입장에서 보면 운동 방정식을 만족 못하기 때문에 관성력을 도입했죠.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그게 등가의 원리로 그게 다른 식으로 설명했는데, 그건 앞에 강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가속에 비례하는데, 요게 이 질점이 우리는 지금 뭘 봐야 되냐면요, 요 빨간 매스 센터 요거의 운동을 봐야 됩니다. 요즘에 요렇게 가면서 가속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절대 가속에 비례합니다. 절대 가속. 그리고 관성력이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이 성립 안 합니다. 뉴턴의 법칙은 관성계 좌표계가 등속 운동을 해야 돼요. 영도 등속 운동. 가속 운동하는 데에서는 안 맞기 때문에 가속 운동하는 데 자기가 도입하기 위해서 뭐 겉보기 힘이란 걸 도입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는 안 맞습니다. 이게 작용 레퍼런스 작용 반작용이 안 돼요. 이게 그럼 질량은 m이란 말이에요. 요 두 힘의 합과 요 두 힘은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죠? 요건 그 앞에서 내가 누누이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시그마 fx는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1과 2가 3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결국은 어떻게 되냐, mx t 요거는 그 베이스와 ut를 합한 거의 가속입니다. 그 다음에 c 상대 속도, k 상대 변이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와 뭐의 합입니까? 앞듯이 이 두 개의 합이죠. 이렇게 x 베이스 2.t와 u 2.t의 합이 됩니다. 이거는 전개하면 mx 베이스 2.t 플러스 그 다음에 u 2.t.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집안이 가속, 이게 지점이 이동할 때 가속 운동을 안 하면 관성력은 없습니다. 아니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관성계가 되게 아니고 관성계가 되어 보니까. 플러스 KUT는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정리하면 U끼리 묶어볼게요. 이렇게 같은 U끼리 MU2.T 플러스 CU.T 플러스 KUT는 요거는 오른쪽으로 요렇게 빼버리면 마이너스 m x 베이스 2.t 이렇게 됩니다. 요게 지방 가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방 가속도. 우리 요 지방 가속 써가지고 설계할 때 S 뭐 0.2g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9.8에 22%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자, 그러면 이걸 조금 가져와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자, 양쪽을 m으로 나눠볼게요. 그러면요. 그러면 m으로 나눴으니까 이건 u to dot t가 되고 m분의 c u dot t가 되고 m분의 k ut가 되고 이건 m이 없으니까 1이 되고 마이너스 1 곱하기 1을 좀 생략해 버리겠습니다. x 베이스 to dot t. 이 집안 가속 이게 지진 하중이 돼요. 이게 마이너스 붙은 이게 그리고 지진 하중. 지진 하중. 자, 이거 조금 다시 정리하면 왼쪽 걸 정리하면 m분의 c를 먼저 정리해 볼게요. m분의 1 곱하기 c는 c사이 곱하기 ccr이잖아요. 왜냐면 감쇄비가 ccr분의 c 요거는 뭡니까? 2m 오메가가 되죠. 그러면 m분의 1 곱하기 c사이 곱하기 2m 오메가 되니까 m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 c사이 오메가 이렇게 되잖아요. 요게 m분의 c잖아요. 이 c사이 오메가를 요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는 루트 k분의 m이니까 이걸 제곱하면 km이 되잖아요. 그래서 m분의 k를 m을 나눠주니까 오메가 제곱이 이렇게 가겠죠. 정리하면 u to dot t 플러스 2 c사이 오메가 u dot t 플러스 오메가 제곱 ut는 마이너스 x 베이스 to dot t. 자, 이런 equation of motion. 자, 요게 지진 하중이 되고, 자, 이게 구조물이 됩니다. 이렇게. 요런 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이 방정식이 왜 중요하냐면, 자, 요 집안의 가속은 지진파기 때문에 시간을 가로로 하고 x 베이스 투 다트 가속이잖아요, 그죠? 가속. 개척하면 됩니다. 이렇게 집안 개척. 인공진입파를 뭐든 개척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개척을 하든 인공진입파를 만들든 시간에 따라서 요 밑에 있는 지점이 어떻게 가속을 하느냐에 대해서 개척값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값이란 말입니다. 우리 어떤 구조물이 있는데 그 구조물의 그 사이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0.05인지 0.03인지 어떤 식으로든 그 구조물이 어떤 감시의 값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는 계산하면 된단 말입니다. 건축 구조물에서는 0.05를 많이 쓰죠. 지진파에 대해서는 탄성 구간에 대해서는. 자, 이게 비탄성 구간을 넣어보면 감쇄력이 훨씬 커지겠지만 탄성 구간에서는 대부분 0.05로 5% 감쇄비를 5%를 써도 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학술적으로 어느 정도 서로 공감하고 있죠. 그러면 요 함수에서는 요것도 결국은 계측을 통해서 노원이란 말입니다. 5%를 쓸지 3%를 쓸지 2%를 쓸지 모르는 건 오메가밖에 없단 말입니다. n과 k가 있으면 고유치 해석을 통해 가지고 오메가는 구하면 된단 말입니다. 오메가는 뭐냐? 강성을 질량으로 나눠서 루트를 씌합히면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구조물을 설계할 때 지진에 대해서 구조물을 설계할 때 임의의 지진파에서 알고 있는 지진파에 대해서 그 구조물의 고유 주기만 구하면 감시비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5% 쓰니까 탄성 구간에 대해서는 상대 변이 값이 얼마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되는가. 이 방정식을 다시 풀어봅시다. 자, 그럼 리스판스는 어떻게 되느냐.
UT가 되겠죠. UT는. 자, M 오메가 D인데, M은 여기서 어차피 나눴으니까 의미가 없죠. 그죠? 예를 들어서 써봅시다. MM이 있다고 치더라도. 오메가 D분의 1에다가 0부터 T까지 F 타워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X 베이스 2 다트 T. 이렇게 되겠죠. 타워가 되겠죠. T가 아니고. 자, 마이너스는 앞으로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물 적분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그 다음에 E의 마이너스 그 사이 오메가 내추럴의 T 마이너스 타워 사인 오메가 D T 마이너스 타워 D 타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앞에 거 비교해 볼게요. 일반 하중일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M 오메가 D 분의 1 0부터 T까지 F 타워 E의 마이너스 그 사이 오메가 N T 마이너스 타워 사인 오메가 D T 마이너스 타워 D 타워. F 타워가 뭐입니까? mx 마이너스 베이스 2 다트 t였는데 요 mm이 있으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분 돼버리고 같으니까 질량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럼 위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지진하중을 받는 구조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진파에 대해서 주기만 구하면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4초일 때, 5초일 때 어떤 경우에 따라서 또 우리는 요 변이를 알 수 있구나. 물론 상대 변이 값입니다. 그리고 강성이라는 거는 상대 변이의 비례이기 때문에 요 K만 곱하면 힘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감쇄 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미분하면 되잖아요. 미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D 분의 여기 앞으로 T 나오니까 오메가 N 0부터 T까지 X 베이스 2 타워 이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G 마이너스 타워 코사인이 되겠죠.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타워 마이너스 시타 이삼각이 생깁니다. 탄젠트 마이너스 1 코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요거는 여러분이 나신 부분 한번 해보세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이 중에 알아야 될 게, 상대 변이, 그 다음에 상대 속도를 갖다 알았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상대 가속이란 말입니다. 근데 상대 가속을 알고 싶은 거냐, U2.T냐, X2.T냐. 근데 우리가 구조물에 작용하는 지진 하중을 받는 구조물에 작용하는 힘은 관성력이 있다면 그 관성력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절대가속에 비례한다 했잖아요. 이게. 절대가속에 비례한다 했잖아요. 이게. 절대가속에 비례한다 했잖아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U2.T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X2.T를 알고 싶다. 자, 그러면 요 식에서 딱 보면 있지 않습니까? 요걸 다시 요렇게 넘기면, 예? U2.T 플러스 X 베이스 2.T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식을 다시 요렇게 넘기면, 마이너스 2 그 사이 오메가 U.T가 되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UT, 요렇게 됩니다. 요 값이 뭡니까? U2.T X 베이스 2, 요 값이 X 베이스 2.T. 요 값하고 일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요걸 또 한 번 더 미분해 가지고 앞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X 베이스 2.T를 갖다 더하지는 말고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U2.T 아닙니까? 그러다가 알고 있는 X 베이스 2.T 두 번 미분하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이거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2 그 사이 오메가 U.T에다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U.T 요식. 이 식이 앞으로 단성 응우닥 스펙트럼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탄소 스펙트럼을 만들 때 사용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절대 가속도. 자, 정리하면, 자, 하중이 이제 일반 하중 중에서 지진 하중이란 말입니다. 지진 하중의 실체를 뭐냐를 해보니까 이런 도해도를 보고 알 수 있었던 게, 관성력이란 거는 결국은 절대 변이에 비례하, 절대 가속도에 비례하더라. 강성은 상대 변이, 그 다음에 감시력은 상대 속도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방정식을 세어보니까 이런 방정식이 나오더라고. 쭉 해가지고 운동 방정식은 요렇게 나오더라. 요 방정식은 앞으로 다자유독의 지진하중을 받는 다자유독, 우리 구조물을 지진하중을 받는데 계속 쓰입니다. 이게 다자유독이면 이 지금 1자유독이잖아요. 이걸 갖다 자유독에 여러 개 올리는 거 불가해요. 그래 놓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정리하면 x2.t는 마이너스 2 cosine 오메가 u.t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u.t. 자, 그 중에서 우리가 값만 알고 싶다면, 방향에 관계없이 가속의 값만 알고 싶다면, 절대값이 된다면 플러스 되니까 2 cosine 오메가 u.t가 되고 플러스 오메가 제곱 ut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요 값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전체 반응 가속에, 이거는 리스판스 가속입니다. 리스판스 절대 가속입니다. 여기에다 절대 가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지진력이 되겠죠. 뭐 달리 말하면 상대 변이에다가 강성을 곱하면 또 지진력이 될 거고, 상대 변이에다가 강성을 곱하면 지진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절대 가속도에다가 xt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그것도 지진력이 되겠죠. 방향이 반대일 뿐입니다. 요 값이 크지 않다면 결국 무슨 값만 나오면 x2.t는 약 변이에다가 오메가 제곱을 곱하면 값은 같더라. 이런 식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앞 시간에 일반 하중에 대해서 구조물의 운동 방정식과 그에 대한 리스판서를 구해봤고, 이번에는 지진 하중에 대해서, 구조물에 대해서, 지진 하중이란 뭐냐? 결국은 집안의 가속이었다. 마이너스 값이 붙죠. 거기에 대해서 구조물을 어떻게 리스판서 하느냐 구했는데, 자, 변이는 상대 변이, 속도도 상대 가속도. 근데 가속은 절대 가속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 가속도는 거의 근사값으로 상대 변이에다가 고유각 주파수를 제곱한 것과 같더라.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향후 이 개념은 응답 스펙트럼에 사용되는 방정식과 이론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다중응답 스펙트럼 모드 해석법이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강의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꼭 숙지하시고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